아마 오늘 뭐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슬라와 관련된 네. 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어떻게 되는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어닝 뭐 실적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쇼크 나왔다고 하는데 좀 해석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네. 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맞습니다. 계속 매달 발표를 하니까. 네. 그래서 감소한 판매 걸로 일정을 했는데 했죠. 이제 네. 그거보다 좀 더 미달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매출이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나 네. 이제 감소를 했고 이익률도 마이너스 2.19%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익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실 테슬라는 지금 요즘에 여러 뭐 로봇 얘기도 나오고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본질은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전기차예요. 네. 이 전기차 매출이 이번에 16%나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차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네. 거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충격을 줬고 그러나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언급을 했죠. 예. 뭐 로보택시 쪽이라든가 또 로봇 또 AI 이런 쪽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25년 2분기는 테슬라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네. 또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도 해줬거든요. 그렇지만 이젠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말보다 그동안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긍정적인 멘트들을 정말 많이 그렇죠.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네. 나왔고 네. 이제 정말 테슬라에 올인하겠다 네. 이렇게도 그쵸, 밝혔는데 그쵸. 네. 시장은 이제 그게 아니라 결과물을 달라. 그렇죠. 이걸 근데 숫자 결과물이 갖고 와. 네. 갖고 와 이거예요. 이걸로 지금 냉정하게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적 발표하고 저도 봤는데 처음에 시간에 또 오르더라고요 주가가. 네. 예, 오히려 올랐어요. 안 좋은 실적이지만 또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결국엔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없었어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리고 저가 전기차도 원래 25년 상반기에 생산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 이 실적 발표에 의하면 결국 이 하반기로 미뤄진 것 같고 네. 하반기에 저가 전기차 내놓다고 했지만 이것도 하반기 그럼 도대체 언제? 명확하진 않아요. 네. 날짜도 명확하진 않고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 작년 2분기에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내놓겠다. 네. 근데 늦춰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실망스러웠고 로보택시 대량 생산도 26년부터인데 결국 대량 생산하는 건 좋은데 시장은 또 의심하는 거죠. 그쵸. 진짜 가능할까? 네. 이 부분 그리고 웨이모가 오늘 구글 실적 발표했지만 네. 웨이모가 또 성과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 경쟁자는 또 잘하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갑자기 겹쳐지면서 테슬라 이렇게 좀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들고 있던 주주들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네. 일단 그 사실 주가가 싼 편은 아니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전기차를 일단 빨리 다시 궤도에 맞습니다. 올려놔야지. 네. 다른 신사업도 좋지만 그게 본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단단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거는 사실 좀 지금 이 다른 거라고 해도 당장 성과 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전기차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까? 이걸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답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언제쯤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될지.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좀 실망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는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ESS 테슬라도 ESS 부분이 양호했죠.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은데. ESS 관련주들은 오늘 국내에서도 좋았고요. 네, 좋았는데 오늘 이제 관련된 배터리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던 건 사실 뭐 테슬라랑 좀 별개로 사실 이제 국내에서 좀 기대감이 높은 게 요즘에 중국에서 리튬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했어요. 네, 리튬 맞습니다. 가격이 네.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감산한다는 얘기가 좀 자꾸 나와요. 실제로 지금 감산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닌데 조만간 뭐 리튬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에 대해서 구조 개혁하겠다. 그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도 아시겠지만 정말 공급감이 심해요. 네, 2년 전에 너무 잘 되니까 뭐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생산 늘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제 리튬 값이 폭락하고 네. 지금 리튬 만드는 기업들은 다 적자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네, 이러다 보니까 아, 리튬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오늘도 리튬 가격이 뭐 장중에 이제 급등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 좀 호재로 작용했고 거기다가 중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10위 그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네. 그 회사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그 LG엔솔이 이 회사가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독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특허가 보호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LG가 이긴 거죠. 네. 아마 그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맞습니다. 갑자기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이제 자동차 시장이고 네. 전기차도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유럽에서 제일 좀 아쉬웠던 게 중국이 너무 갑자기 점유율을 확 늘리니까 네. 우린 점유율이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이걸 특허 소송에서 어쨌든 중국에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중국에 일단 한 배터리 제조사를 일단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럼 독일 내에서 못 팔아요. 네. 그 회사는. 그렇죠. 그게 각형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러면 뭔가 우리도 이 유럽 쪽에서 이제 네. 좀 점유율을 좀 되찾아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 SDI도 좋았죠. 좋았죠. 네.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기승전 중국과의 대결이에요. 네. 중국에서 공급 줄인다 요거 하나랑 맞습니다. 중국하고 이겼다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테슬라랑은 별개로 네. 요 이슈가 우리 한국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또 보면 이제 다 대부분 바닥에서 이제 다 턴을 하려고 하는 맞아요. 모습입니다. 예. 향후 이제 어떻게 좀 주가 보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전 2차전지는 뭐 누가 봐도 이제 바닥은 좀 이미 다졌고 네, 다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네. 결국 이거거든요.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치였어요. 뭐가 됐건 간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가 굉장히 네. 관건인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다수 의견은 다 일시적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여전히. 네. 왜냐하면 아니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네.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겠느냐. 근데 저도 아직 구조적으로 당연히 시간은 걸리죠. 네.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다만 그냥 이게 그러면 하루 이틀 오르고 말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네. 여름엔 좀 강할 것 같아요. 갈 것 같다. 적어도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음. 큽니다. 기존에는 리튬 가격이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한 번씩 2차전지 오를 때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그때도 리튬 값은 계속 떨어졌어요. 예, 맞아요. 공급강이 심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중국 스스로가 이제 우리 못 살겠다. 리튬. 예, 근데 리튬이 왜 중요하냐면 리튬 값이 올라야 양극재 가격이 오르고요. 그렇죠. 그래 배터리 값도 같이 네. 올라가요. 네. 그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일단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 그리고 네. 리튬을 재고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재고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게 돼야 이게 실적에 좀 실타래가 좀 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한 증권사 이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저도 이제 그런 지표가 있는지 몰랐는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있죠. 네. 유동성이 얼마나 전년 동기 네. 대비 네. 증가했냐. 증감률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전 세계 돈 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1년 후행한대요. 리튬 가격이. 근데 제가 그래프를 봤는데 거의 일치해요. 거의 잃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유동성 증가율은 올라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리튬 값이 만약에 그거랑 연동한다면 네. 조만간 이게 올라간다. 따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되게 좀 신빙성은 있더라고요. 거기다 공급 감소. 그렇죠. 그럼 리튬 값 상승을 이번에 일시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볍게 볼 필요. 네. 만약에 그냥 일회성이면 그냥 배터리 기업들도 잠깐 오르다 그렇죠. 말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름장은 좀 7, 8월까지 조금 더 이게 뭐 이게 6개월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주도주가 되기는 힘들더라도 저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괜찮고 또 한 가지가 흑연의 그 흑연 응급제 네. 93.8%인가 때려버렸잖아요. 네. 미국이 네. 예비 판결 네. 때렸는데 저도 그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 중국을 미국은 타겟팅을 한 네. 거고 흑연 응급제 만드는 기업은 어쨌든 전 세계에 몇 개 없잖아요. 중국 그렇죠. 말고는. 네. 그 중에 하나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대장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배터리주들의 랠리는 저는 좀 이어질 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뭐 이 LG엔솔의 호재, 이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긴 거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LFP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반격이 시작됐죠. 그렇죠. 이미 LG엔솔이 ESS용은 벌써 양산을 네. 하고 있고 27년에 GM과 합작 법인에서 이제 전기차용도 생산하기로 네.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옛날 같으면 분명히 GM도 중국하고 손잡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LFP는 우리가 못하니까. 네. 근데 LG랑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도 미국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밸류를 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배터리주들 뭐 좋은 건 없잖아요. 뭐 네. 실적도 안 좋고 전기차도. 근데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 주가가 다 반영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이 하나씩 덧붙여지면 좋아질 수 있고 여러 촉매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ESS도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중국산은 이제 배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한국산 ESS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도 이번에 ESS 2017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SDI가
그때 화재 사고 나가지고 네. 우리나라 ESS가 완전 위축됐어요. 그렇죠. 네, 네. 불타는 바람에. 음.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걸 좀 재개한다고 하니까 국내 정책적인 수혜도 있고 그래서 배터리주들 좀 저는 뭐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 너무 네. 힘드셨는데 적어도 좀 한두 달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보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주 일본과 미국 뭐 알래스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나왔고 일본에도 뭐 미쓰이 조선, 미쓰이 ENS 이런 조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국내 영향 어떻게 보세요? 잘 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국내적으로 지금 사실 이제 조선주가 어쨌든 미국에서 제일 원하는 게 지금 배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네. 모멘텀들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일본은 지금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까지 만약에 참여하면 역시 뭐 조선이 거기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알래스카의 핵심은 LNG잖아요. LNG는 결국 수출 목적이거든요. 네. 결국엔 그래서 배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미국은 배를 못 만드는 국가예요. 그렇죠. LNG 선을 거의 몇십 년간 만든 적이 없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주는 근데 일본도 LNG 선 잘 하죠. 못해요. 네. 하긴 하는데 하긴 하죠. 경쟁력이 굉장히 네. 떨어지죠. 그럼 결국 한국과 중국 싸움인데 네. 중국은 어차피 뭐 거기에는 안 경쟁 상대가 안 들어가요. 되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어쨌든 이제 그 조선업종 입장에선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오늘 유독 하나오션이 좀 많이 오른 거 보면 네. 지금 미국과 제일 연결고리가 깊은 그렇죠. 기업이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미국 본토에 지금 조선소까지 지금 그렇죠. 이미 네. M&A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도 그걸 모를 리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의 지금 앞으로 뭐 군함 이슈도 있고 알래스카 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보시면 많은 국가들한테 다 요구하는 게 우리 LNG 사라. 그렇죠. LNG를 어떻게 좀 지금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 영국,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 다 지금 LNG 수입하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도입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LNG 프로젝트가 재개될 거고 거기서 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게 지금 수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보통 건설 기간 2, 3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배 지금 발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때 딱 네, 맞지 스케줄 맞습니다. 맞으니까. 근데 그 발주는 아직 시작은 안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좀 아쉬웠던 게 LNG선 발주가 지금 몇 개 없어요. 없죠. 8척밖에 안 되는 네.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LNG 이거 이제 발주 나와야 공급과잉 되는데. 아닌가? 발주가 안 되는 거 왜 네. 그러지? 그렇지만 사실 지금 이제 본 게임 미국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미국에 대한 기대감 살아 있으니까 조선주. 다만 이제 걱정은 주가가 어쨌든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달렸어요 좀. 그렇죠. 이 하나오션도 주가가 그때 엄청 3만 달렸죠. 원인데 지금 네. 9만 원이니까. 군함 이슈로 네, 다르다고 맞아요. 봐야죠. 네. 하나오션은. 예, 그래서 좀 많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좀 약간의 가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요게 좀 약간 네. 부담이지. 기본적인 펀더멘트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고민할 건 아니고 네. 살려는 분들이 이제 언제쯤 타이밍을 잡아야 네, 되냐. 그게 그렇죠. 좀 고민이. 아마 시점인 것 같아요. 가격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가지 4천 간다 네. 하면 조선주 안 갈 수는 없고 당연히 가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의 가격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또 그리고 하반기에 수주 나오면 네. 네, 수주가 나오면 지금의 가격들이 다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상상의 나래를 그죠, 펼치기 그죠. 시작했죠. 네. 앞으로 얼마큼 나올까? 그러면 아마 주가는 그걸로 아마 보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